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요.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하는 원소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요게 이제 무슨 소리냐, 얘들아. 원소가 결합을 해서 뭐가 돼? 화합물이 되죠. 그러니까 CO2라든지 H2O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얘네가 일정한 질량비를 가지고 결합을 한다, 이 소리야.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뭐 예를 들어 뭐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가 붙으면 이산화탄소다. 뭐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붙으면 물이다. 이런 거를 했었잖아. 근데 이제 봐봐. 그러면은 개수비가 일정하겠지. 원자의 개수비가 일정하겠죠. 그러니까 뭐 수소 두 개랑 산소 하나 결합하면 물이고, 뭐 산소 두 개랑 탄소 하나랑 결합하면 이산화탄소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각각의 원소들이 질량이 있단 말이야. 질량. 근데 그 질량이 정해져 있겠죠. 그치? 그 질량, 뭐 탄소면은 12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질량 정해져 있지. 그리고 결합할 때 개수비 정해져 있지. 그러면은 결합하는 그 원소의 질량비도 정해져 있겠죠. 그거를 오늘 하려는 거야. 자, 여기 보시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손을 잡고 결합을 하고 있죠. 그쵸? 이 사람이 각각 원소라고 생각하고, 네,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여기 지금 꼬마 아이와 어떤 아저씨가 손을 잡고 있죠. 그쵸? 손을 잡고 있는데 이때 이게 지금 1대1로 지금 결합했지. 아저씨 한 명에 꼬마 한 명, 그치? 1대1로 결합을 했는데 지금 체급 차이가 엄청 나겠지? 체급 차이가. 그치? 거의 한 3배에 육박하는 이 아저씨의 크기. 네, 체급 차이가 날 텐데요. 일단 여기는 개수비는 1대1인데 아저씨의 질량이 예를 들어 한 80이다. 80kg야, 80kg. 그리고 애기의 질량이 20이다. 그러면 몇 대 몇이야? 질량비는 80대 20이니까 4대1이죠? 그치? 이 질량에 따라서 질량비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개수비는 1대1이지만 질량비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한 3명 결합한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이 꼬마아이는 아직도 지금 혼자 있고요. 그리고 옆에, 양옆에 아주머니가 계신데 근데 이 아주머니 두 분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무섭네요. 쌍둥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두 분의 질량과 지금 2대1로 결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2대1, 두 명 대 하나. 근데 저 아주머니들의 질량이 한 예를 들어 한 60이다. 그러면은 이제 60하고 60 두 분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120이죠. 120. 근데 아기는 20이야. 그러면은 120대 20이야. 그럼 몇 대 몇이야? 6대1인 거지. 그치? 6대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질량에 따라서 또 질량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지. 원자의 개수비랑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원소도 각각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 질량에 따라서 질량비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로 넘어가서 일정성분비 법칙이 뭔지 거기 정의를 한번 적어볼게요. 일정성분비 법칙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을 하는데요. 이때 일정한 질량비를 오늘 배울 거라 요 말이고요. 이거는요.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프랑스에 과학자 프루스트라는 분이 계세요. 계신 건 아니고 계셨죠. 근데 이제 이분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했죠. 그리고 이때 나오는 여기 나오는 화합물, 요건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2학년 때 우리가 물질의 특성 할 때 순물질과 혼합물 할 때 처음에 나왔었지. 그때 나왔던 순물질. 여기에서 첫 번째 갈라갈라 뭐였냐면 얘는 호단소 물질. 얘는 한 가지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거. 예를 들면 뭐 H2 같은 거, O2, 뭐 N2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순물질인데 이제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게 뭐야? 화합물이었죠. 여기 나오는 이 화합물. 얘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결합하는 거고요. 이 친구는 뭐 예를 들면 H2 아니면 CO2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때 여기서 말하는 화합물이 바로 얘라는 거지. 이제 다음에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그 아래에 있는 탐구, 구리의 연소 반응에 대해서 할 건데요. 구리의 연소 반응은 뭐냐면 얘들아 이거는 내가 실험을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질량을 측정하는 실험은요. 특히나 이렇게 아주 적은 양을 측정하는 실험은 너네가 이제 바람만 확 불어도 질량이 확 변하거든요. 그리고 너네가 뭐 실오라기 뭐 아니면 땀방울이라도 흘려도 질량이 확 변하기 때문에 이 실험은 정확하게 나오기란 어려워요. 그래서 교과서랑 마찬가지로 저도 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표를 한번 볼게요. 표 이렇게 채웠고요. 여기 보시면 봐봐. 구리의 질량이 있는데 얘를 연소시켰지. 연소한다는 건 뭐가 만나는 거라고? 산소가 만나는 거라고. 그래서 연소해서 구리랑 산소랑 만났더니 산화구리 0.5가 됐어.
그럼 질량이 더 늘어났네? 그럼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보면 봐봐. 얘는 그냥 구리고요. 얘는 산화구리야. 그러니까 뭐가 붙은 거야? 방금 얘기했듯이 산소가 붙은 거죠. 산소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0.4에서 0.5로 늘었다는 거는 0.1만큼의 산소가 붙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0.1. 그 다음에 0.8에서 1.0으로 가면 산소는 몇이야? 몇 붙은 거야? 0.2가 붙은 거죠. 그쵸? 그리고 1.2에서 1.5로 갈 때는요. 0.3이 붙은 거고요. 그치. 잘했어. 그 다음에 1.6에서 2.0으로 갈 땐 0.4가 붙은 거고 그 다음에 2.5에서 2.5로 갈 때 여기가 0.5가 붙은 거죠. 이만큼씩 이렇게 산소의 질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지. 양이 늘어날수록 산소의 질량도 늘어나요. 근데 봐봐.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0.4만큼 늘어났지. 0.4만큼 늘어났고 0.4만큼 늘어났고 0.4만큼 넣었어. 근데 지금 산소의 질량 역시 0.1, 0.1, 0.1 간격이 어때? 똑같아. 그치?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건데 내가 요걸 앞에 놓을 테니까 너네가 그 밑에 있는 2번에 있는 그래프 2개 한번 그려보세요. 옆에 보충 그래프는 같이 그릴 거고 그 밑에 2번에 있는 실험 1에서 5까지의 그 구리와 반응한 산소의 질량을 구하고 구리와 산소 산화구리의 질량 관계를 아래 두 그래프에 그려봐라 라고 되어 있죠. 그거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실험 1에서 5에서 구리와 반응한 산소의 질량을 구하고 구리와 산소 산화구리의 질량 관계를 아래 두 그래프에 나타내 보아라. 첫 번째 그래프 먼저. 네, 산소의 질량의 그래프죠. 구리의 질량에 따른 산소의 질량이죠. 일단 봐보면 여기 표 하나 가져오고 0.4일 때, 얘들아 0.4일 때 0.1 점 찍어. 그 다음에 0.8일 때 0.2 그 다음에 1.2일 때 0.3 이런 식으로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으면 되죠.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이어 쭉. 네, 얘들아 약간 내가 자대주지 않고 그려가지고 약간 삐뚤빼뚤하지만 어쨌든 어때? 이렇게 쭉 오른쪽 위를 향해서 직선으로 쭉 향하고 있지, 그치? 그 말은 무슨 소리야? 얘네가 정비례하고 있다는 소리야. 일단 이렇게 냅두고 두 번째 그래프 그려볼게요. 두 번째 그래프도 역시나 얘는 이제 구리의 질량에 따른 산화구리의 질량이죠. 약간 산소였고 그럼 이것도 표 한번 가져오면 그냥 숫자만 바뀐 거야. 그럼 여기 0.4일 때 0.5, 0.8일 때 1.0, 1.2일 때 1.5 이런 식으로 점을 일단 찍고요. 그 다음에 선을 쭉 그어줍니다. 네, 얘 역시 직선으로 쭉 이어지는 거 보니 얘도 정비례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고 거기 밑에 3, 4, 5번을 보기 전에 옆에 있는 보충에 있는 그 그래프 그냥 지나가기 찝찝하잖아. 그치? 그리고 각자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하죠. 그래서 그 그래프도 한번 같이 그려볼 건데요. 반응물의 양이 일정할 때 시간에 따른 생성물의 양은 어떻게 변할까? 이때 이 구리의 양을 어떻게 고정할 거냐면 1.6g으로 고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요때 지금 바뀐 거는 X축의 시간만 바뀌었어요. 아까는 뭐였니? 구리의 질량이었는데 이번엔 시간입니다. 왜냐면 구리의 질량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질량을 1분, 2분, 3분, 4분에 맞춰서 이제 이때 일단 첫 번째 표 잠깐 보시면요. 여기서 우리가 태울 양은 1.6이지, 1.6. 그럼 얘가 얘들아 완전히 연소했을 때가 지금 2.0g으로 늘어났단 말이야. 그치? 완전히 연소했을 때. 그러면 얘들아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완전히 연소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시간을 한 3분이라고 봅시다. 불의 색이나 뭐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3분에 완전히 연소하는 거예요. 완전히 연소하는 2.0이 됩니다. 3분에서. 1.6g이. 그러면은 여기에 일단 점을 찍고 그럼 점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올라가겠지? 일단 점점 올라갈 거야, 구리가. 왜냐면 구리의 질량이 점점 올라가겠죠? 왜냐면 점점 탈수록 산화구리의 양이 증가하니까 산소가 점점 붙으니까, 그치? 그러다가 요 이후에는 이미 답이 나왔지만 요 3분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2.0으로 완벽하게 연소가 일어났잖아. 그러면 얘들아 더 이상 반응할 구리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왜? 봐봐, 이미 다 연소했어. 완전히 약간 구릿빛에서 완전히 까매졌단 말이야. 그럼 더 이상 산소랑 반응할 구리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그냥 쭉 2.0이야. 계속 가열을 해도, 계속 연소를 해도 산소는 주변에 많지만 구리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아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요렇게 되죠.
그치? 공기 중의 산소의 양이 충분해도 더 반응할 수 있는 구리의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1.6g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산화구리는 더 이상 생성되지 않고 2.0에서 멈추죠. 여기에서 2.0.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0.4g을 완벽하게 연소하면 0.5가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0.8g을 완벽하게 연소하면 1.0이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를 완벽하게 연소하면 1.5가 됐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에서 1.6이라 그랬는데 1.6은 완벽하게 연소하면 2.0이 된다는 소리야.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시간을 지금 한 3분 정도로 둔 거죠. 3분 정도로 뒀더니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쭉 그 상승을 해. 왜냐면 아직 구리가 남아있거든. 그러다가 완벽하게 연소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소리죠. 네, 요거를 이제 옆에 보충에 있는 그래프에다 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3번부터 옆에 이제 풀이를 한번 해봐야겠지. 이 그래프만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우리가 풀이를 해봐야 되는데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3번부터 네,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 사이의 질량 관계를 설명해라 라고 나와 있죠. 네, 어떻게 됐어? 다 오른쪽 위를 향했어. 그치? 구리와 산소, 구리와 산화구리 둘 다 오른쪽 위를 향하는 정비례 그래프가 나타났죠. 구리와 산소가 계속 같은 비율로 반응을 해서 정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래프를 통해서. 근데 여기에서 계속 같은 비율로 반응한다 라고 되어 있지. 이때 그럼 같은 비율이 몇 대 몇인지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럼 이제 이때 이 같은 비율이 몇 대 몇인지 한번 찾아보자. 자, 봅시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0.4g이랑 몇 g이 반응을 했니? 0.4g에 0.1g이 반응을 한 거지. 산소가. 지금 아까 그 표에서는 근데 위에 표 보면 0.4g 그리고 산화구리가 0.5g 그리고 산소가 0.1g이지. 그럼 결국에는 구리 0.4에 산소 0.1이 만나서 0.5의 산화구리를 만든 거잖아. 그치? 그래서 0.4 플러스 0.1이 만나서 0.5가 된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 0.8 볼게. 0.8에는 그러면 맨 끝에 뭐였어? 0.2였죠. 0.2랑 만나서 1.0이 됐고요. 그 다음에 1.2랑 만나면은요 0.3이 만나가지고 1.5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 요거까지만 볼게. 1.6이랑 만나면 0.4랑 만나가지고 2.0이 됐죠. 그쵸? 몇 대 몇이니? 다 봐봐. 0.4 대 0.1, 0.8 대 0.2, 1.2 대 0.3, 1.6 대 0.4. 몇 대 몇이야 다? 몇 대 몇일까? 구리와 산소 사이의 질량 관계 어떻게 되니? 몇 대 몇으로 일정해요? 지금 다 4대 1로 일정하죠. 그치요? 잘했어. 4대 1로 일정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그 4번에 보시면요. 네, 감사합니다. 4번에 보시면요. 4번에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 사이의 질량 비는 바로 4대 1이라는 거지. 그쵸? 4대 1이라는 거죠.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대 1로 일정하다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었지. 5번 이제 볼 건데요. 5번 곧 봅니다. 구리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하여 일정 성분비 법칙을 정리해보자 라는 것까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구리와 산소의 화학 반응식 쓸 건데 이제 이거는 단계별로 이렇게 안 하고 한번 바로 세워볼게요. 일단 구리가 있습니다. 구리는요, 얘들아, 뭐야? CU야, CU.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얘들아 CU인데 이 친구는요, 금속 원소고 그리고 내가 구리랑 마그네슘, 아연, 철 이런 것들 뭐라 그랬어? 그냥 원자 자체가 분자라 그랬어. 그래서 이 구리 분자입니다. 구리 분자가 이렇게 있고요. 얘를 두 개를 이렇게 가져와 볼게. 근데 요거를 얘들아 연소한다는 건 뭐랑 만난다는 거야? 산소랑 만난다는 거야. 산소랑 O2랑 만나서 결국에는 이렇게 까매지게 됩니다. 네, 광택도 사라졌고요. 색깔도 변했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 뭐가 생성되냐면 산화구리가 생성되는데 산화구리는 CuO예요. CuO. 그러면 얘 하나 만났지. 그럼 얘 하나랑 또 얘랑 만나겠죠? 그럼 두 개가 생성되겠네. 요렇게.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세워보면 ECU. 그쵸? 편의점이죠? 플러스 O2는요, ECuO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화학 반응식이죠.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구리와 산소가 반응하는 원자의 개수비라고 했는데 요 옆에 위에 거 이거 잠깐 지워볼게. 네, 구리와 산소가 반응하는 원자의 개수비 요것도 쉽죠. 봐봐. 지금 구리 분자 두 개랑
구리 원자라고 할게. 구리 원자 하나, 둘, 두 개랑 산소 원자 하나, 둘, 두 개가 만나서 두 개를 만들었지. 그러면은 산화구리 하나를 이렇게 보면 얘 하나, 하나지. 그럼 몇 대 몇일까? 몇 대 몇이야? 얘는 1대 1이에요. 1대 1. 원자의 개수비는 1대 1이에요. 하나, 산소 하나가 만나서 CU5를 만드니까. 그럼 일단 여기에서 이제 밑에 3번이 중요하죠. 탐구 1에 4번에서 구한 질량비와 탐구 아니죠. 방금 동그라미 2번에서 원자의 개수비 이 구한 거 얘네 둘을 가지고 구리의 상대적인 질량이 몇인지 한번 구해보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주어진 거는요. 산소의 상대적 질량은 16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이게 중요하죠. 산소의 상대적 질량은 16이라는 게 주어졌는데 일단 질량비는 앞에서 봤듯이 4대 1이었죠. 요거는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였고요. 그 다음에 원자의 개수비는 방금 봤듯이 1대 1이었어. 그지?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게. 이 밑에 화학식에서 한번 볼게. 화학식 모형에서 여기에서 보면요. 지금 구리 분자 두 개와 산소 분자 한 개가 만나는데 이때의 질량비가 몇이라는 거야? 4대 1이라는 거야. 얘네가. 4대 1이야. 얘가 4고요. 얘가 1이에요. 근데 지금 반응하는 원자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1이지. 그러니까 지금 전체 질량비가 4대 1인데 얘네를 지금 자세히 보면은 요렇게만 보면은 2대 2인 거잖아. 지금 개수가. 원자 2, 구리 원자 둘, 산소 원자 둘. 근데 2대 2라는 건 결국에는 1대 1이란 소리죠. 그러니까 4대 1인데 결국에는 어쨌든 속을 깊게 이렇게 파고들면 1대 1이야. 그러면은 요 하나당, 원자 하나당 질량비는 몇일까? 그러니까 전체의 질량비가 4대 1인데 원자의 개수비가 어차피 1대 1이야. 그러면 원자 하나당 질량비는 몇 대 몇일까? 4대 1이 맞는데 봐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에서 왼쪽에서 얘들아 반응할 때 4대 1로 반응한다는 소리잖아. 근데 결국에는 요게 2대 2로 그러니까 결국 1대 1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원자 하나당 B도 4대 1이란 소리야. 그러면 얘가 16이면 얘는 몇일까? 64란 소리죠. 이게 1대 1이기 때문에 얘는 64라는 소리야. 16에다가 4를 곱해, 주아가 말했듯이 4를 곱해줘야 돼서 64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 64대 16이 되고요. 이때 이걸 약분을 다 해서 원자의 질량비를 구하면요. 원자의 질량비를 구하면 4대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4대 1은요. 이 반응할 때 산화구리 화합물을 만들 때 원소의 질량비인 거고 요 4대 1은요. 두 원자, 구리 원자, 산소 원자의 질량비라는 소리야. 알겠지? 산소 원자의 질량비, 구리 원자와 산소 원자의 질량비도 4대 1이다. 그래서 산소 원자가 상대적 질량이 16이라면 구리 원자는 64라는 소리죠. 64. 거기다 잘 적어주세요. 64 그리고 두 원자의 질량비는 4대 1. 그래서 밑에 문제 해결 동그라미 4번 볼게요. 넘어가서 동그라미 4번 구리 20g과 산소 10g을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산화구리 양이랑 반응하지 않고 남는 물질과 그 양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기에 어려워 보이지만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생각을 해보면 구리와 산소에 반응하는 질량비는 4대 1이죠. 4대 1. 그치? 4대 1이야. 근데 이때 우리가 지금 제공한 구리의 양이 20g이래. 20g. 그러면은 여기에 반응할 수 있는 산소는 몇 g이야? 여기에 반응할 수 있는 산소 몇 g? 네, 5g이죠. 왜냐면 4대 1이니까 요거 4로 나누면 되잖아. 4대 1이니까 5g이죠. 그러면 이제 봐봐. 얘랑 만나면 얘들아 산화구리는 그럼 몇 g일까? 얘네 둘이 만나야 돼.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얘네 둘이 만나서 산화구리는 25g이죠. 25g이 됩니다. 그럼 이때 산소에 맞아요. 산소에 남는 g은 몇 g일까? 봐봐. 산소가 10g을 반응시켰는데 우리가 5g밖에 안 썼어. 그럼 몇 g 남아? 네, 5g 남죠. 남는 산소는 5g. 그치? 근데 알겠지? 봐봐. 4대 1이니까 20g, 5g, 4대 1. 그러니까 산화구리는 얘네 둘이 더한 거 그냥 25g. 남는 산소는 10g 줬는데 5g밖에 안 썼으니까 5g 남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